가족 다 같이 제주에 와서 한 달 살이 계획한다고요? 제가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을 즐기는 TV 라인나우입니다. 저는 쌍둥이 아이들과 남편과 제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작년 초 육지에서 제주로 이사와서 처음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달 살이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달 살이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과 이후 제주도민으로서 정말 리얼한 삶의 모든 정보까지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렛츠 고! 저희는 제주 동쪽 월정리에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도보로 한 2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한 달 살이를 했었는데요.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자리를 옮겨가서 지역별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자 한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지역을 짧게 다양하게 머무는 것보다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달을 풀로 지내보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한 지역에 한 숙소에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지내는 동안에 매일 매주마다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처음 간 카페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음날 똑같은 카페에 또 갔는데 또 다른 느낌인 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날씨가 조금 변했을 뿐인데 지역의 모든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한 달 동안 한 숙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달라지는 그 느낌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주 한 달 살이 숙소가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살이의 비용 중에 50%를 계약금으로 선입금했었고요. 나머지 금액을 숙소에 도착한 첫날 입금했습니다. 한 달 살이 비용 외에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는 체크아웃할 때 계량기 숫자를 통해서 계산해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합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첫날 사장님과 함께 계량기의 숫자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달 살이를 시작하고요. 한 달 동안 지내고 난 뒤에 나가는 날에 계량기 숫자를 보고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2월 한겨울에 한 달 살이를 했었는데 그때 관리비가 다 합쳐서 16만 원 전후였어요. 숙소의 유형에 따라 기름이냐 가스냐 등등에 달라져서 난방비의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한겨울이나 한여름이 아니면 보통 관리비는 7만 원 전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4인 가족이 머무른 20평대의 복층 숙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제가 한 달 살이를 한겨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께서 한 달 살이를 계획한다면 한겨울은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절마다 모두 다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 시골의 겨울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름에는 음악 소리 또는 서핑하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야 하는데 한겨울에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바닷가 근처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잠시 장사를 멈추고 제주 시내에 살다가 다시 성수기 때 내려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가게들은 문을 매일 열어놓는 가게는 거의 많지 않고요. 가게 문을 열어도 사장님의 개인 일정에 따라 어느 날은 열고 어느 날은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또는 오픈 시간 마감 시간이 날별로 달라진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밥 한 끼 맘 편히 먹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인스타 공지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하고요. 그래도 겨울에 돌아다니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말씀드리지만 제주의 바람은 우리가 감히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바람이기 때문에 특히 한겨울의 바람은 체감 온도를 아주 낮춰놓거든요. 바람이 쉬 부는데 걸어 다녀도 문연 가게는 없고 기껏 들어가더라도 되는 음식이 많지 않고 이러면 매우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한겨울 한여름보다는 4월 또는 5월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이때 날씨 좋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지상낙원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마구 업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봄이나 가을에는 지역 축제라던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여행 계획 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살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1.5배 정도
그리고 평상시 쓰는 지출보다 거의 2배 가까이를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너무 예쁜 것들이 많고 예쁜 카페가 많고 예쁜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산을 잘 짜서 시작을 하더라도 하나씩 소소하게 사게 되고요. 그리고 카페도 이 카페가 맛있네 또는 이 맛집이 맛있네 하면 또 그거 가서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 개인 경험이지만 제주에 와서 처음 3개월 동안에는 제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카페를 다 섭렵하여서 인스타에다가 홍보 글을 올리겠다라고 계획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돈만 줄줄줄 나가서 정신 바짝 차리는 데 걸린 시간이 3개월이 한 달 살이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히 정하고 오시면 일거양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책을 읽고 많이 걷고 오겠다 생각한다면 중산간 지역이나 비자림 송당 쪽 안쪽 내륙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바다와 가까운 곳으로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제주는 버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버스들이 잘 오고 가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드문 지역은 버스가 1시간 반에 한 번씩 다니거나 이런 시간에 안 올 수도 있어요. 해가 지고 난 뒤에는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한적한 지역으로 숙소를 잡을 경우에는 집에 돌아올 때 매우 무서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처럼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환승하고 택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달 살이를 계획한다면 저는 바다와 가까운 곳을 추천합니다. 바닷가 바로 앞은 오히려 아니고요. 가까워서 자주 오갈 수 있거나 걸어갈 수 있거나 차로 몇 킬로 이내에 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나무가 많은 곳도 보거나 다닐 곳이 많지만 제주는 바람이 매일마다 달라서 바깥 활동을 오래 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로 가면 물도 있고 모래도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 동시에 카페나 음식점들도 다른 곳 대비 모여있는 편이라서 엄마 아빠들도 쉴 수 있습니다. 맛집이나 맛카페들은 바닷가 말고도 제주 전 지역에 워낙에 많이 있지만 문제는 차 없이 다니면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제주 동쪽, 서쪽, 남쪽, 시내 쪽 모두 다 마치 꼭 다른 도시인 것처럼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동쪽, 화려하고 다양한 서쪽, 편리하고 부티크한 남쪽, 이렇게 조금 정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숙소 예약 어플에 나온 예쁘고 비싼 숙소들이 제주 한 달 살이 숙소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한 달 살이 숙소를 예약하려고 알아볼 때는 너무 예쁜 숙소들이 많아서 마음이 흔들흔들 했습니다. 아니 한 달인데 이 정도 비용 쓰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숙소를 예약할 때 중요한 거는 숙소 내부의 생김새보다 그 숙소의 위치와 구성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숙소 위치가 셋 중에 하나면 좋습니다. 바닷가랑 가깝거나 휴양림과 가깝거나 읍내랑 가까우면 좋아요. 그런데 이 중에 속하지 않고 외진 곳에 있는 곳이라면 이 또한 매력이 있지만 해지면 가로등도 없고 고립된 기분에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한 달 살이를 예약하기 전에 부푼 마음에 일주일 정도 일찍 와서 아주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일주일 정도 지냈는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달 정도 살 집인데 가끔은 읍내에서 외식도 조금 하고 마트에서 장 보고 오는데 집 가는 길은 매우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10km를 더 들어가야 된다면 이 시간이 매우 아까워지더라고요. 두 번째, 실제 제주살이 살아보니 한 달 살이 비용이 비싸도 너무 비싼 편입니다. 숙소 어플에 중간 수수료도 있고 이쁘게 꾸며놓기 위한 관리비도 있으니 그럴 법도 하지만 막상 제주에 살면서 이 집 저 집 시세 알아보니까 한 달에 300 가까이의 비용이 든다? 제 기준에는 비싼 면도 있다. 그리고 한 달 살이 하다 보면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외출해서 바깥 활동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대부분으로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집이 많이 예뻐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실제 제주 시골에 사는 분들은 숙소 예약 어플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고 관리만 열심히 하시는 집주인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플상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이버나 웹사이트에
제주 한 달 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홍보가 덜 된 괜찮은 집도 찾아볼 수 있어요. 조금은 서툰 방식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장사의 기질이 많지 않은 집주인분을 만나실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예약을 시도하면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좋은 숙소를 만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나서도 이것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제 경험엔 작은 마당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멍도 하고 바베큐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건 제주엔 별이 너무 많아서 별멍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 한 달 살이를 계획하는 가족 단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도움 되셨나요? 그랬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제주살이, 이 안에서 재미있는 리얼 후기, 찐 정보, 반전 스토리 등등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